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올해 여름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를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게 만든 코로나19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일간의 장마와 그 이후에 이어진 폭염, 그리고 유독 강력했던 가을 태풍들이 떠오릅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구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청, 인천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는 최근 지구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우리 인천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크쇼가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즐거운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의 친환경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설거지하거나 손 씻고 난 물들은 과연 어디로 모여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우리가 사용한 물들은 하수도를 통해 각 지역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의 9개의 하수 처리 시설로 모이게 됩니다. 이 9개의 처리 시설엔 하루에 약 94만 3천 톤의 하수가 발생되어 이를 매일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 정화하여 하천과 바다에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방류수 일부는 공정용수, 도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유 처리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변기를 지나 분유가 정화조에 모이면 분유 처리차가 와서 모두 수거하여 광화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의 분유 1일 발생량 약 1,780톤을 과자 통합 분유 처리장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천에선 청라사업소와 송도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1일 발생량 중 840톤 가연성 쓰레기를 스토커 방식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는 지역난방 형태로 온수 및 바닷난방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하는 300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축산사료로 가공 생산되어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처리 시설 주변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공원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쓰레기 소각로의 열을 이용한 열대식물원이 있습니다. 가족과 편히 쉴 수 있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또한 각 환경시설의 홍보관과 체험시설이 있어 하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하라 기후위기! 이번 설문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인천 미래세대 친구들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직접 응답해 주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591명의 인천 미래세대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응답하라 기후위기! 함께 살펴볼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97.3%의 미래세대 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91.3%의 미래세대 학생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의 현상, 기후위기의 원인, 기후위기의 심각성, 우리의 대응 방안, 실천하는 환경보호,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싶나요? 미래세대 학생들이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생활 속 실천, 캠페인, 토론 참여 순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원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환경 캠페인 참여하기, 환경 동아리 참여하기. 우리가 그리는 그린 미래, 인천의 미래 세대가 앞장섭니다. 야, 저는 오늘 업사이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재활용이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았고, 일단 저희가 환경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고 사용해 보자고요. 이 고래는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에 나무를 그려 생물의 다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하는 걸 생각했고, 여기에 지구가 아파하는 그림이 있고, 점점 와이파이가 퍼질수록 환경이 깨끗해지는 걸 알려줬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좀 위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되는 자연재해라.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의 제품 생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소 자동차도 나왔으니까 걷거나 일회용품 잘 움직이기, 재활용하기,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꽃이랑 나무도 많이 심어야 스스로라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그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선생님과 공부할 때 해수면이 높아져 사라지고 있는 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극곰들이 살 집을 잃어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북극곰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장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요즘에는 또 태풍이 많이 몰아치고 있어 무섭고 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일부터 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다른 도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느 시간 만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요.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많이 녹았는지도 알고 싶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고 싶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 뒤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체험학습과 캠페인 참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험학습은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나무를 심거나 쓰레기를 줍고 싶어요. 쓰레기산에도 직접 가보고 싶어요. 농구라는 걸 좋아해서 직접 체험해보는 캠페인이라든가 직접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체험학습과 토론 참여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해결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체험학습이랑 동아리 활동 참여, 생활소 실천하기는 원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옥수수 전분 가루 빨대를 써요. 저희 가정에서는 페트병에 붙은 비닐봉지를 잘라서 버리고 우유곽 같은 것들은 한 번씩 헹궈서 버립니다. 저희 집에서는 재활용을 할 때 물로 세척한 후 분리배출을 하고 있고 분리배출 잘하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안 쓰기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지 않고 에코백을 자주 사용합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호주 산불이 생각나고 우리나라에서 53일 동안 이어진 장마가 생각납니다. 지구온난화로 고통받는 생물들이 떠오릅니다. 해수면 증가와 지구 온도의 증가가 생각납니다. 기후변화는 일단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면 사람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자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증가하면 바다에 잠기는 나라가 생기고 또 지구 온도가 증가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거나 모든 것을 남용하지 않고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우리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그린 미래, 우리가 그리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된 인성여자중학교 정재흠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 연속된 태풍, 기후의 극단적 변화, 불안과 공포가 함께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인천광역시 미래세대와 함께
기후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쇼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사가 확산됨에 따라 줌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행사 중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린 미래, 우리가 그리다,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함성 소리가 이곳 현장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실 패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포함하여 6분의 현장 패널단을 모셨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단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학생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친구분들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농곡중학교 3학년 한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명여자고등학교 생태환경 동아리에 사람들의 곁에서 친환경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송승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일여중학교 교사 구교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긴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쇼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춘기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김춘기입니다. 저희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도시 농부들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장 송윤혜입니다. 저희 인천시의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 계신 미래세대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교육감으로서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마침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아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공감 토크쇼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감 토크쇼의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미래세대 온라인 토론단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자,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크쇼를 보시면서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은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토크쇼 중간에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립니다. 현재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참가자 분들도 계십니다. 화면으로는 만나뵐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댓글창을 통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크쇼 중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자주 체온을 재실 텐데요. 우리는 정상 체온 36.5도에서 1도만 올라도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이미
지난 100년 동안 무려 1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2도 더 상승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지구의 역습이 시작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느끼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농곡중학교 한예준 학생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였고 이는 많은 환경 문제들을 야기하였습니다. 우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이는 많은 생물들의 개체수의 감소, 멸종 위기를 일으켰으며 기후 난민이라는 인간들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형 태풍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등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온라인 토론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토론단 여러분,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학생은 이름표를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어떤 학생이 연결될까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초은중학교 오가은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이슈가 된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온 것은 정수 처리에 쓰이는 활성탄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노래기 같은 곤충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서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알프스의 네, 계속하시면 됩니다. 네, 오가은 학생. 네. 알프스의 눈은 조류로 인해서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산호초는 하얗게 변해버리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생들이 이야기한 현상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중학생들이 조금 전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신명여고 송승희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먼저 기후위기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문제를 뜻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원인은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체 중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연소, 산림 벌채 등 인간의 행동에 의해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송승희 학생은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또 다른 원인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학생, 우리 명찰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네, 어떤 학생이 연결될까요? 서인천고 배정서 학생 부탁드립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같은 여러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가 대기에 모이고 지구 표면에서 반사된 햇빛과 태양 복사를 흡수할 때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유로는 먼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용 난방과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도 석유가 많이 쓰여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무분별한 산림 벌목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숲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 상승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계획과 남에게서 비롯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오늘도 지구 위에 병든 발자국을 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실천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토크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학생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는 인천 비상행동 김충기 선생님께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학생분들이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의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지금의 온도 상승과 그에 따른 이제 이상기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도가 올랐다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 10,000년 동안의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년 더 전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빙하기에서 다시 지금의 기후로 올 때까지 10,0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4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다고 하는 거죠. 이 속도는 자연의 속도랑은 전혀 다른 엄청나게 빠른 2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단 0.01% 올랐을 뿐인데 이런 변화와 이상기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기후과학자나 전 세계 과학자들도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인천 비상행동 우리 김충기 선생님께서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과 원인에 대해 우리 학생들과 김충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 저도 사실 매우 두려운데요.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성훈 교육감님이 나와 계신데요. 교육청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에 중국의 성도라고 하는 데서부터 티벳의 라싸라고 하는 데까지 약 2,50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찝차를 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하루에 한 1,000m 고도에서 5,000m까지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갔었는데 그때 그 설산들이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그 눈 녹은 흔적들이 그대로 돌과 흙을 쓸어 내려가면서 파인 그런 흔적들이 계속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은 아이스크림처럼 위서부터 이렇게 흙들이 흘러내리면서 사막이 형성되는 그런 작은 사막들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사회 100년 만에 1도가 상승을 하고 1.5도를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면 불가역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돌을 이렇게 꼭지점까지 밀어 올리기는 힘들지만 위에서 떨어질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우리 지구가 처해 있는
이런 기후 재난이 앞으로 불가역적인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나 경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40년 후에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기후 변화를 보면은 평균 기온이 50년 동안 9%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9%면 1도씨가 상승한 거고요. 30도 이상 더운 날이 증가하고 마이너스 10도의 추운 날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또 강수량은 50년 동안 13%, 141mm가 증가를 했고, 풍속은 50년 동안 21%가 감소를 했다고 그러고요. 군구별 자연재해 총 피해액이 도서지역, 그러니까 웅진군 같은 데서는 증가가 됐고, 내륙 지역 동부나 서구 같은 데는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이미 다가와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절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자원순환, 기후위기, 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그리고 동아리 운영을 금년에 45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8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채식 급식 선택제를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계속 지목을 하셨는데, 그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고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온 학교 탄소 제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인천시와 함께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하고, 또 탄소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서 탄소 제로 학교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청소년 생태 기후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 또 함께 그린 E라고 하는 학생활동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적인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청소년들이 실천하고, 또 마지막 결과까지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학교 현장에 있는 저도 매우 기대되는 방안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더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광역시청 기후정책과 우리 송현애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현재 인천광역시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무엇이며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를 꼽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이라던가 미세먼지,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문제인데요.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학생들도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김춘기 선생님도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인천시는 남동공단, 주안, 산단 등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서 건축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인천시 전체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인천시의 가장 큰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환경 문제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에 있는 매립물이 다 인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에는 미세먼지나 소음, 그다음에 악취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산업과 건축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더 많이 설치하고 녹색 건축물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사용 종료를 하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을 그냥 땅에다 매립하면 토양 문제,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매립을 하지 않고 이걸 다 소각을 해서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들은 사실 인천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 GCF라는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와 같이 글로벌 녹색기구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국내 최대의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인천에 있습니다. 이 연구단지와 함께 고탄소 성장이 아닌 저탄소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도 인천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듣고 나니 글로벌 녹색 도시의 인천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송승희 학생과 한예중 학생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예준 학생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급식을 남기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는 등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을 다시 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장의 환경 문제 및 나라의 문제, 나아가서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송승희 학생. 네, 먼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중 저희 동아리가 활동했던 사례를 들자면 모두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에코백 제작을 하여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을 살펴보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종류는 거의 다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포장되어 있는 그 포장지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유리컵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대량 구매하여 그곳에 음식을 나눠서 비닐봉지를 줄이는 방법도 실천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교 수업에서 문제를 마칠 때 받을 개별 포장 간식을 한 학급이 모두 받는다면 꽤 많은 비닐봉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개별 포장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 간식을 받지 않거나 개별 포장지가 쌓여져 있지 않은 간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쓰레기 매립, 해양 배출 등의 해기가 줄어들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천한 방법 등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학생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습관이 될 수 있고 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기후변화를 막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급식 잔반을 줄이자, 또 에코백을 사용하자,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한 우리 새로운 활용,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 명찰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인하부중의 김진서 학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인하부 중 김진서 학생 오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부중 김진서입니다. 저는 먼저 집에 있는 플러그를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 플러그의 반만 뽑아도 연간 78kg의 CO2 감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숭덕 여중에 유혜인 학생이 좋아요라고 하는 편말을 이래 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인성 여중에 박성은 학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이 흔히 여름이나 겨울에는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난방을 실시합니다. 그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각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실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청 그리고 교육청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쯤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교정 선생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예, 환경교육은 저희가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교육이지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은 오랫동안 교육을 해본 결과 어린 학생들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좀 전에 모든 기후위기가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2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학년별 환경의 주제를 설정하고 1년 동안 모든 교과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온실효과에 대해서 과학과에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뭔가 이걸 MBL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어떤 물질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가. 또 수학과에서는 기온이 1도 올라갈 때 해수면이 얼마만큼 올라가는가를 이걸 계산해 보게 하고요. 기술과정과에서는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하고 이런 교육을 매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할 때 온실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환경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1년 동안 프로젝트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이 캠페인에 거치는 그런 교육이 실천되지 않는가 생각돼서 1년 동안 환경교육이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지금 많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인 저도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 미래 우리가 그리다 미래 세대 공감 토크쇼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댓글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중 많은 의견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중에는 우리 06결님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해양 동물들이 먹고 죽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루카
TV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노력하면 지구의 온도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천 기후 비상행동의 김춘기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1도 상승한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마지노선을 1.5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도 1.5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막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냐 하면 2030년까지 지금 대비해서 50%로 감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1.5도 선에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다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천들도 포함이 되고 에너지의 전환이라든가 교통 시스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의견과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의견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할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 중 이야기해 볼 학생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코고 구소연 학생.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나요? 기후변화에 관해서 학교에서 받았으면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저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모든 교과에서 기후변화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크게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국어과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논문 또는 보고서를 분석하는 수업을 하면 좋겠고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대응 방안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관한 경각심을 키우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세계를 기후별 지역으로 나눈 후 각 지역별로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후변화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일깨워주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과에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적정 기술에 관해 모색하는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교과에서는 급식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캠페인이라든지 분류 배출 캠페인을 특정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우리 학생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에서 받았으면 하는 교육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학생 발표해 줄 학생 있나요? 명찰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일고등학교 주준환 학생. 우리 주준환 학생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나요? 들리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저는
약간 기존에 약간 진행하던 그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연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져서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움이란 요소가 그 학생들에게로 교육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직접 해보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을 말하자면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일단 매일 벌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약간 종이가 약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이라는 특성상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서 다양한 업사이클링 물건들을 창작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수업 계획이나 구체적인 수업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구교정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과학교사이면서 환경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교과, 최근에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에서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교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융합을 통해서 되게 다른 교과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에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서 직업까지 한번 연결해 보자 하는 쪽까지 창업, 환경과 관련된 창업까지 연결해 보자 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하고 연결했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재밌어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전문 직업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에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면은 태양에너지라든지 뭐 수력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제가 재밌게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컵라면을 끓여 먹자 하는 이런 부분도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태양 자동차 만들기 이것도 해서 자동차 경주대회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리 부분에서는 제가 1년에 보통 4개 내지 5개 동아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푸른 하늘 지킴이, 빅사이언스, 미래에너지 동아리, YSC, 과학톡신, 아까 교육관이 말씀하신 자원순환 생태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푸른 하늘 지킴이는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부평이 전국에서 2등이 높더라고요. 이걸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제가 신호등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빨주노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일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파란색일 때는 미세먼지가 낮고 그 다음에 초록색일 때는 보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가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하고 해서 교실에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하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했고 이걸 통해서 사회자님 혹시 캐시워크를 이용하고 있는지요? 캐시워크요? 예. 저는 예,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캐시워크를 저희 학교에는 캐시워크를 다 깔아서 저도 한 저기 커피숍에 가서
캐시워크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 학교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실천을 해서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빅사이언스에서는 커피 찌꺼기, 제가 여기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요. 커피 찌꺼기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채소를 키우는 거, 커피 찌꺼기 가지고 집에서 거름을 주시면은 바로 이걸 주면은 화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을 시켜야 되는 거, 그걸 직접 학생들하고 만들어서 운영했던 적도 있고요. 또 태양광 건조기, 어떻게 건조기를 만들 때 습도를 먼저 높여야 될 것이, 습도를 조절하는 거, 이런 부분도 했던 적이 있고, 또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학교 공기청정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건식과 습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가동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한 30 마이크로메타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진행해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미국의 인텔의 ISF에도 나가서 학생들이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이런 것들을 제작해 본 적이 있고요. 또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하루만 쓰고 나면 제가 현미경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마스크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지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흡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지금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필터도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해서 학생들이 현장 속에서 환경을 지키자 하는 쪽에 활동을 많이 전개해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 다양한 수업 사례와 수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학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공감 토크쇼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 다음에 인천광역시청, 그리고 교육청의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김충기 선생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사실은 1년 올해 결성이 돼서 1년 동안 활동할 거를 기약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만큼 올해 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으로 감축하는 문제, 그리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들과 실천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경우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는 활동들을 포함해서 정책을 변화시키는 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시의회도 같이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같이 환경교육과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민들은 할 게 없다, 학생들은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후위기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n분의 1만큼 얼마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어쨌든 정책을 변환시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긴 하지만 시민들은 이거를 알고 나서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요.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하는 활동이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자라고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학교 텃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학교 텃밭을 하게 되면 아까 구교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퇴비를 만들어 갖고 작물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순환의 과정이고 이 순환의 과정이 생명을 키우는 실천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학교 텃밭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야기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생태와 관련된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 그리고 생명과 이런 것들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일상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입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면서 이런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으로 학교 텃밭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 의견까지 보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청 송현애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관리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친환경 보일러나 태양광 설치하고 LED 등으로 이제 교체하면서 2018년도, 19년도 2년 동안에 공공 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에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경기 다 이기고서 17개의 광역 단체 중에 1위를 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천 시민인 거를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또 저희 지난 4월 22일에는 지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행사에서 저희 시는 시의회와 또 저희 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기후비상 상황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 전국 17개의 광역단체랑 함께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라는 거를 가입을 해서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춘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을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탄소 중립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민관 기후변화 대응 워킹 그룹을 어저께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그리고 전문가 관계기관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2050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자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지금 저희가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관계기관들과 교육청과 또 시민단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여해 주신 중고등학생 여러분이 또 주인공이 돼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이나 인천시가 하는 환경정책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그린 미래를 위해 인천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후 위기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인천 학생들이 참으로 대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학생이 미래가 없는데 미래 교육이 뭔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위기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던져주는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감들의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좀 더 절박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편의성을 추구해오고 또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이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것은 망각하고 또 어떤 그 기후 위기에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반성과 더불어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중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좀 더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얘기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수업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또 도시농업 네트워크 김충기 대표님도 또 지역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 인천시에서의 목표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이 기후 대응,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좀 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여건 마련하는데 중점을 많이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 25년까지 중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또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쓰레기 매립장도 좀 답사도 해보고 또 친환경 소각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도 해보고 실천을 좀 더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 그 자원순환 담당하시는 분에게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동영상으로 그 현장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생태치유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토피라든가 이런 그 환경성 질환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만들고, 또 학교 텃밭이나 학교 숲을 활용한 그런 실전 중심의 생태 교육도 실시하고, 학교 옥상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 운영해서 친환경적 에너지 교육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잘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재정을 탈석탄 금고, 그러니까 석탄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은행을 선정해서 우리 교육 재정을 맡겨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탈석탄 금고 지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른들은 사실은 미래를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기후대응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교육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듣고 나니 위기로만 느껴졌던 환경 문제에 대해 정말 작은 희망이 생기고, 이 희망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이런 모든 바람과 각오를 담아 현장에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농곡중학교 한예준 학생과 신명여자고등학교 송승희 학생이 이 자리에서 기후 비상 상황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미래세대 기후 비상 상황 선포문. 미래세대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의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제 우리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로 기후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기후위기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오늘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재난에 응답하는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하나, 온 인천 시민이 생태적 삶으로의 대전환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온 인천이 연대하여 미래 세대의 환경 학습권, 건강권, 안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하나, 우리 미래 세대는 생태적 삶의 실천을 통해 인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미래세대. 네, 여러분, 벌써 공감 토크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토크쇼가 저뿐만 아니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그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게 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과 실천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린 인천, 더 나아가 그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공감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